유시민 이사장과 진중권 교수, 조국 전 장관을 놓고 사이가 틀어졌지요. 어제 토론장에서 맞붙었는데요. 두 사람의 시각 차이, 지금 진보 진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전에는 함께 무슨 프로그램도, 토론 프로그램도 진행했죠. 노유진인가 해가지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상당히 나를 이렇게 세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서운하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검찰 수사를 놓고 의견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그것은 기우제가 아니라 고구마 캐기다 이런 표현을 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로 의견들을 달랐는데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운영하는 알릴레오 이건 뭐 개그냐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나는 자주 보지도 않지만 믿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온라인 시험과 관련해서 서로 또 의견이 갈랐는데 오픈북 시험 일종 아니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 그렇다고 부모가 시험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반박도 있었고요. 자, 한번 두 사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론 모습은 제가 영상을 구할 수가 없고요. 그동안 관련된 두 사람의 녹취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교수 집 컴퓨터에서 이 조지 워싱턴 대 온라인 시험 사이트에 접속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국 교수가 아들한테 답을 가르쳐 줬거나 대신 온라인 시험을 봤다. 이게 이제 제가 취재해 본 결과 이건 뭐냐 하면 그 집에서 그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이 오픈북 시험이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예. 깜찍했어요.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 최강욱 비서관하고 조국이 함께 짜고 위조했다. 이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게 좀 깜찍한 거고요. 예. 참고사항이라 그래서 예.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한인섭 교수는 실명을 기재했다. 공소장에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놨어요. 이게 검찰이 되게 띄우고 싶었던 거죠.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네. 이거 뭐 황우석 사태도 아니고 다들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미쳐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신뢰했던 사람들을 좀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존경했던 분들 존경할 수 없게 되고 의지했던 정당도 믿을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사실 윤리적으로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우리가 뭐 진보가 뭐가 됐냐면 거의 기득권이 돼버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 그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근데 지금 기회가 평등합니까? 안 하잖아요. 과정이 공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온 결과가 그럼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저는. 저보고 제가 출연한 방송 제작진에서 방송국 밖에서는 대통령 후보하고 사진 찍히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 교수 여기 앉고 저쪽에 심 대표 앉으시라고 그랬는데 시나리오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앉았어 지금 단상에 있는 네 사람 중에 여당 집권 세력 해본 사람 저밖에 없어서 지금 단상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집권 경험이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요. 그때 이제 그 정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제 깜빡이를 왼쪽 켜고 우회전했던 거. 그거 아니라니까. 그런 일이 없으려면 역시 이번 대선에서 우리 정의당이 얼마나 약진하느냐. 이게 정권 교체 성격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김성환 평론가도 이제 진보 인사로 분류할 수 있죠. 그런데 예. 지금 우리가 들어본 녹취들이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던 그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니까 서로 뭐 서운하다 그런 얘기하고 또 특히 뭐 네가 너무 나갔다, 네가 변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던데 지금 두 사람의 사이가 갈라진 것을 진보 진영의 어떤 분열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거기에는 동의가 좀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뭐 진보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지지층에 충실한 방식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말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 예. 본인 스스로가 편파 방송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지금 방송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편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야구 중계 편파 중계하는 거랑 본인이 방송하는 거랑 또 비교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진중권 전 교수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진중권 교수가 애초에 지적하려고 했었던 공정의 문제, 정의에 관한 문제는 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을 비판하는 그 맥락 속에 공정과 정의의 맥락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잘했다고 유시민 이사장이 무조건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정당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중권 교수는 검찰에 대해서는 고개를 안 돌려요. 그러니까 한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뭐 토론회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알릴레오가 편파다. 아니면 뭐 무슨 다른 방송이 편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대척점에 있는 다른 방송 편파에 대해서는 왜 안 보십니까? 이렇게 또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마치 뭐 무슨 동양대에서 표창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처럼 대변하는 것처럼 한다거나 검찰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전략상 패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갈 자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전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의 논리적 싸움에 들어가니까 그 논리적 싸움 속에 자꾸 휘말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 안에서 지금 논리 게임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좀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양쪽을 다 바라보면서 차라리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일이다. 진중권 교수는 오히려 진보층으로부터도 등을 돌리게 만드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갑 실장 어떤 게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두 사람이 하나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네, 원래부터 그러니까 관점과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소위 이제 운동권이라고 지칭하는 분들도 과거에 대학에 보면 이제 NL 개념, 예. PD 개념, 예.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방법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저는 시각차가 분명히 있고 이번 건뿐만 아니라 과거 이제 황우석 박사건 때도 상당히 그 대립적인 시각을 보였죠. 서로. 예, 진중권 당시 교수는 제 기억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 유시민 그 지금 이사장은 뭐냐 이런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이런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조국 전 장관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검찰 개혁을 더 중시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조국의 그 어떤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큰 틀에서 보는 시각이 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안타깝게 보는 것은 어쨌든 그 당대의 그 논객이라고들 지금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논리적인 어떤 그 설득, 논리적인 어떤 대결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감정에 지금 치우치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를 얘기한다든가 뭐 좀 어떤 그 판단력이 흐려졌다든가 이 굉장히 표현 자체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진보 꼰대의 민낯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하거든요. 그런 점들은 좀 두 분들도 한번 염두해서 뭔가 좀 사실과 논리에 입각한 그런 어떤 대결 그러면서 좀 발전 승화시키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뭐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사이가 좋든 나쁘든 우리가 관심 가질 바 아닐 수 있지요. 그런데 워낙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던 그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보여준 시각 그리고 인식들은 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김한규 변호사는 어떤 시각에서 두 사람 관계를 보십니까? 네, 어저께 좀 방송을 좀 봤는데요. 네. 뭐 둘 다 뭐 시대를 대변하는 뭐 달변가들이시니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뭐 누구 말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저는 느낀 게 이제 편파 방송 계속 얘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유시민 이사장은. 근데 저도 야구 편파 방송 가끔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전제는 뭐냐면 타자가 상대편,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닌 상대편 타자라도 안타 치고 나가면 그냥 일단 기분 나빠도 그냥 안타입니다. 그러니까 편파 중에 한계는 뭐냐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전제로 하고 편파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어저께 뭐 두 분이서 특히 진중권 전 교수죠. 그러니까 지적한 것도 공감이 가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정경심 교수가 이제 컴퓨터 옮기는 장면 이거는 은닉이거든요. 보존이라는 거는 사실을 일단은 왜곡한 측면이 있고요.
또 오늘 나온 뭐 조국이 대신 푼 아들 시험은 오픈북이다. 이 시험을 대리 시험 봤냐 안 봤냐 문제를 오픈북으로 사실 살짝 좀 약간 왜곡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편파 방송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측면이 사실은 뭐 국민들에게 상당히 군론부뇨를 야기했고, 왜냐하면 워낙 셀럽이니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견해는 견해로 나타내는 건 좋은데 최소한의 어떤 상식과 사실을 기반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최근의 모습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사실 어제 토론 주제가 한국 언론의 문제였는데 한국 언론의 문제보다는 두 사람이 어떻게 싸우는가 여기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종 변호사 혹시 보셨나요? 예, 저도 이게 다는 안 보고 조금 봤는데요. 예. 일단 저는 이제 그 유시민 이사장은요 한마디로 이제 진영 논리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곡학아세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곡학아세. 왜? 조금 전에 그 김한규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오픈북하고 어떻게 대리 시험이 똑같습니까? 저도 이제 그 제가 로스쿨에 영남대 교수를 할 때 오픈북으로 시험 봐요. 법전도 주고 책 나누기 케이스를 풀다 보면 오픈북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자기 힘으로 풀어야죠. 누가 대신 시험 봐주면 그게 무슨 시험입니까? 그 A, B 학점을 왜 매깁니까? 저는 일단 이게 그렇다면 법을 떠나서 저는 법적으로도 그게 업무방해 된다 보지만 법을 떠나서 이게 그 진짜인지 아닌지 국민 앞에 밝히고 진짜라면 사죄부터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 이게 묵비권 행사하고 말이 없잖아요. 그 외에도 최강욱 즉 공직기강 비서관도 로펌에서 그 허위 인턴 이런 의혹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오래도 오지도 않고 의혹도 안 밝혀요. 얼마나 이게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이런 걸 유시민 이사장 비판해야죠. 저는 아무리 이게 본인이 진보 진영에 속해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이게 비판하는 게 참된 지식인이잖아요. 무조건 이게 옹호하고 비호하는 게 이게 곡학아시의 계면 아니냐 이래 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진중근 전 교수는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해봤자 얻을 게 없어요. 이렇게 해봤자 이게 보수 진영에서 진중근 교수 잘한다고 박수 치겠습니까? 물론 일부 칠 수 있지만 진중근 교수는 비난만 이게 받고 있어요. 어차피 진보 진영이에요. 본인도 이게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본인이 이런 말에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결국 이 본인의 소신하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발언만 하는 거 아닙니까? 비난을 감수하면서 얻을 게 없잖아요. 보수 진영의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 문제만 본다면 진중권 교수가 상당히 그 소신과 양심에 따라 진술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예. 근데 저는 뭐 두 사람 논쟁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픈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검찰의 공소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온라인 시험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자 온라인으로 시험 문제 출제할 테니까 그거 풀어가지고 다 봤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수 앞에서 시험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유적으로 오픈북이라고 얘기하는 거 맞을 수도 있어요. 일부 그 얘기는 그게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똑똑했는지 엄마 아빠가 도와줬어요. 문제 푸는데. 근데 검찰이 그걸 기소했어요. 저는 검찰이 기소했어요라는데 방점을 찍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아들이 미국 대학집 다니고 있는데 원래 그냥 혼자 힘으로 풀면 한 B학점 정도 받을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쳐요. 근데 엄마 아빠가 똑똑한 사람이어서 온라인 시험에서 도와줘서 A 받았다 합시다. 우리나라 검찰이 특수부 검사가 30명이 동원돼서 수사해서 기소한다는 게 겨우 그거 기소합니까? B학점 정도 받을 만한 아들한테 A학점 주게 했다고 그거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너무 구차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때 11가지 혐의 적용했다 그러잖아요. 전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이거 근수 맞추는 거 아닌가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원래 검찰은 이 그러니까 등심을 등심 한근 주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가보니까 등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 갈비살도 같이 포함하고 다른 이러저러한 부속살들 다 뜯어 갖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놓고 근수는 한근으로 똑같으니까 조국은 나쁜 사람이야. 이게 예. 맞습니까? 이런 논리가. 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반박해 볼게요. 자, 정유라가요. 이화여대에서 그 금메달 따고 수업 들을 때 수업에게 안 듣고 학점 줬다고 대학 교수가 구속까지 됐어요. 수업 안 들어 학점 줬다고. 그다음에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딴 거요. 면접에 반영하면 안 되는 뒤에 거 땄다 해서 총장부터 몇 명이 구속됐습니까? 근데 조국 교수 아들요. 연대 갈 때 그 온라인 마감된 거 나중에 접수했다는 의혹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형평성이 과거 사건하고 그때는 그렇게 진보 진영에서 얼마나 이게 비난하고 했습니까? 지금 조국 장관 아들하고 정유라 그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저는 조국 장관이 잘했다고 얘기하거나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그걸 실천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검찰이 혐의를 적용할 때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정유라 비교하는데요. 정유라는 정유라만을 위한 특혜 전형을 만들어서 정유라를 입학시킨 거고요. 그리고 비선실세라는 이유로 학교 제대로 안 가도 학점 다 준 거예요. 근데 조국 전 장관 아들, 딸 굳이 비교하자면 대학 좋은 데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인턴 증명서 만들고 그랬던 부모예요. 제가 그걸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저는 비교 대상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검찰 기소가 깜찍하다. 유시민 이사장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아무튼 온 나라를 뒤흔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사였지요. 그런데 그 수사 결과 기소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그런 내용도 들어있어서 좀 놀란 국민들이 많았지요.